심플심리. 안녕하세요. 심플심리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. 심플심리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 평안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제가 한국 나이로는 올해가 30대 마지막인데요. 한 33, 4 정도부터 사실 나이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해서 너무 어색해요. 이 숫자가 참 적응이 안 됩니다. 제가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 40이 됐거나 40을 넘겼고 한참 어리다고 생각하는 동생들도 30 중반쯤 오니까 서로 나이를 물어보면서 놀래요. 다들. 네가 벌써 30 중반이니? 오빠가 벌써 40 몇이야? 뭐 이러면서 서로가 각자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곤 합니다. 아무튼 뭐 나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다시 젊어지고 싶으냐, 뭐 혹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. 저는 실제로 젊어지고 싶지는 않아요.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입시나 취업처럼 이렇게 관문을 넘을 때 너무 진통을 많이 했었고 그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불안, 선택지가 많은 만큼 고민도 되게 많잖아요.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늙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잘 늙고 싶은 나름의 목표가 있어요. 잘 늙는다는 건 내면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의지이기도 한데요. 그러려면 몇 가지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, 잘 늙기 위한 태도.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마음가짐이에요.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다들 고집이 세져요.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 철학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건데 모두가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연한 게 남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내 기준에 그 사람을 올려두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서 직접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게 잘 됐던 사람은 아니고 심리학을 배우고 본격적으로 임상심리사 일을 하면서 최대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좀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거나 뭔가 새로운 도전을 너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좀 답답하기도 하고. 근데 그런 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크게 인정받거나 존중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경우들이 많고 그 이후에도 성공 경험이 적어서 유능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적었던 경우가 많습니다. 자기가 뭘 잘하는지 혹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 자신감 없어 보이거나 무기력했던 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맥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태도이기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한 면만 보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네, 저게 문제네 라고 깎아내리거나 평가절하를 하는 건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서사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각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운 언행입니다. 굉장히 뻔한 얘기 같죠? 근데 저는 평소에 언어 습관이랑 태도는 일종의 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문신이 젊을 때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. 근데 나이가 들면 진짜 진해져서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. 제가 수련 때 신경심리평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치매 검사거든요. 그래서 어르신들, 노인분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어요.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표정, 그리고 어투,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서 이분이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아오셨겠구나 이런 게 진짜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외적인 것들로 자기를 어느 정도 포장하는 게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착한 척이나 친절한 척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근데 노인 연령이 되면 평소에 습관처럼 배워져 있던 태도를 상황 따라 바꾸면서 연출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. 아무리 비싼 걸 입고 걸쳐도 평소에 가장 많이 짓던 표정, 많이 쓰는 어휘
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태도, 이런 것들은 절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. 사람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년의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도 유쾌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. 그런 어른들이 제 눈에 멋있어 보여요.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려면 평소의 습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랑 행동, 그리고 그걸 불러오는 생각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지금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자기 수용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죠.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. 젊을 때는 이걸 좀 뛰어넘으려고 애썼던 것 같고, 그래서 어떤 건 달성했고 어떤 건 결국 얻지 못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. 근데 행복은 성공의 여부보다 만족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도 노력을 기울였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, 그 모습에 만족을 하면 행복할 수는 있는 거죠. 사실 사람은 모두가 다 부족한 데가 있고 취약한 점이 있잖아요. 반대로 모든 사람은 다 각자만의 장점, 매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좋은 면, 아쉬운 면이 두루두루 섞여 있는 게 인간인데, 다소 부족해도 뭐 그러면 어때?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단단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잘 안 되면 나도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, 누구 같았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을 늘 달고 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수용이 안 되는 거죠.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건 나의 심리적인 웰빙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과 나의 의견이나 가치관이 달랐을 때 그걸 더 잘 수용하더라고요.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말처럼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참 모호하고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, 앞서 말씀드린 점들만 잘 만들어 나가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, 잘 늙기 위한 준비의 절반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모두들 올해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마음을 잘 키우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해요. 오늘 심플심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. 안녕!